이번엔 네팔 사진입니다. 내가 되게 좋아하는 그 네팔은 내가 되게 좋아하죠. 볼까요? 네팔 화장터입니다. 지진 나기 전이라서 이 사두 뭐 거의 30년간 돌을 닦았다는 분인데 굉장히 말이 없고 조용하고 좋아요. 이거는 거기 템플, 불교랑 이거 뭐 테크니컬 칼리지 학교 들어가서 쉬고 놀 때네. 나를 찍어준 분에게도 감사. 내 사진이 별로 없으니까 수건 잡기 할 때 기다리던 아이네. 다 네팔이네. 안에서 선생님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밖에서 보던 애네요. 이건 벽돌 공장에서 일하시는 그 근처의 아이들. 인도네시아 인종이 있어서 한국애 같은 애가 있고 인도 같은 애가 있고 뭐 여러 개 섞여서 얘는 완전히 무슨 6.25 때 한국애 같지만 네팔 아이죠. 네팔 친구들이고. 버스에서 승재랑 찍은 거네. 식당, 수영장 물이 좀 찼지만 재밌었습니다. 버스 위에서 내 친구랑 누워왔어. 새벽에 비 살짝 오는데 여기가 이제 네팔의 포카라라는 호수인데 그 호수도 되게 좋았었죠. 이거는 세르파 가드 짱 안나푸르나를 올라갔었을 때 그때 일주일 트레킹 했었나 그때 세르파 대장입니다. 올라가다가 마을도 지나고 눈속도 지나고 나중에 눈밖에 없죠. 저녁에 바라보면은 안나푸르나가 저렇게 산사태가 나서 눈발이 날린 경우도 있고 밤인데 밤 같지가 않아요. 하얗게 돼서 별빛이나 달빛만 가지고도 주변이 보이죠. 이게 이제 새벽 해뜨기 동트기 전. 산이 뭐 요만큼 하나 있는 게 아니라 거의 360도가 다 180도가 다 산이니까 산맥이니까 그런 웅장함 속에서 그 트레킹을 하다 보면은 점점 말이 없어져서 힘들어서 말이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 웅장함 속에서 자신과의 대화를 하게 되더라고요. 조용하게 이제 발자국 소리만 들리죠. 그때 사색했던 즐거움이 굉장히 좋았었어요. 이게 내 창문에서 바라보면 밥 먹을 때네. 옆에 세르파 분들 계시고 내 방에서 찍은 겁니다. 모퉁이 방이라서 양쪽 두 벽이 창문이었는데 너무 좋았어요. 침대에 있던 게 너무 좋은 저런 공간 너무 좋아요. 창문 큰 공간. 이거는 다 내려와서 마을 지날 때네요. 근데 저렇게 이제
콘크리트 안 하고 돌을 얹어서 했기 때문에 지진에 되게 취약한 것 같아요. 이거는 히말라야 내려오는 어느 계곡에서 수영을 했는데 저게 히말라야 얼음 눈 녹은 물이라는 걸 까먹고 들어갔다가 머리가 뽀개질 것 같은 심장마비 걸릴 것 같은 어떤 기억이 있던 호수네요. 저기 염소가 있었나 뭐가 있었나 근데 꼬마 애들이 보고 있길래 옆에 가서 안 척했다. 거의 다 내려왔네. 마을이고 하는 거 보니까 개울 건널 때 발자국입니다. 맨발로 건너서 세르파 저 짐이 1인당 거의 80kg 기준으로 메고 다니는데 저도 꽤 힘쓰는데 휘청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 당나귀똥이 바닥에 많았는데 거기에 넘어졌던 기억도 있습니다. 함께 어떤 단원이네요. 릭샤 끄시는 분이 시원치 않아서 내가 그분을 태우고 마음대로 다녔던 기억도 있고. 네팔 학교. 이건 또 나왔네요. 내가 워낙 좋아하는 사진에서 그런가 보다. 이게 도시 이제 카트만두에 있는 사원 꼭대기인데 무너졌다고 하더라고요. 지진에. 거기 숙소에서 보면 저렇게 주변 동네가 보이는데 저런 풍경이 또 굉장히 좋아요. 나라마다 이제 저런 풍경이 다른데 네팔에서 바라보는 풍경, 사람 사는 모습 그런 게 느껴서 좋고 언젠가 저런 거리 아파트에 이제 맨 꼭대기층에 무작정 들어갔던 적도 있었죠. 바부 그 집 아이 이름이 바부였는데 가서 들어갔더니 했더니 오라고 그래서 그 집에서 대접도 잘 받고 자고 가도 되냐 했더니 자고 가라고 또 그러셔서 잠자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넉넉한 마음을 가진 네팔 사람들의 기억이 남습니다. 사원 옆에 이제 발 닦고 손 닦고 하는 데죠. 저 사원이 이제 무너졌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. 시장 가면 알록달록한 컬러가 상당히 매력적이죠. 네팔 시장, 뭐 한국의 뭐 전통시장이랑 비슷하죠. 마카롱인가 보다. 여기 망고는 약간 케냐나 인도 망고랑 틀리게 약간 돌망고 같은 좀 작고 딱딱한 그래도 맛있고 시고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. 여기 케냐는 포도랑 석류가 맛있죠. 이게 네팔은 인도랑 아프리카 쪽이 이제 망고는 맛있고 네팔은 석류는 또 이제 터키도 정말 석류 맛있죠. 계단식 논 길에서 뵌 할머니 산들이 굉장히 가파라서 올라가는데 꽤 힘듭니다. 올라가면 벼랑 같은 길을 올라가니까 10분만 올라가도 막 헉헉거리죠. 저때 신발 밑창이 떨어져서 수학 선생님인가 그러셨는데 저 선생님이 방문했던 학교가 지진 때문에 무너졌어요. 그래서 나중에 갔을 때는 이 친구는 사진 처음 찍는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사진빨
깜짝 놀라게 잘 받는 친구.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있어서 몇 년 뒤에 다시 봤지요, 저 친구. 내가 마음에 들어하던 사진. 그 동네에서 가족 사진. 저런 사진 찍을 때 이제 조명을 대고 찍은 거죠. 스트로보 2개를 가져가서 자연광에서 60분의 1초에서 조명을 주고 찍어서 야외에서 스트로보의 효과를 또 본. 이건 리조트네. 거의 다 작업 끝나고 리조트에서 쉴 때. 저 리조트 되게 편하게 잘 쉬었던 것 같아요. 거기 때 이제 매니저였고 포카라에 있는 호텔이었는데 그립죠. 포카라 네팔이 그립습니다. 카트만두는 별로라고 해도 포카라는 가서 좀 일주일 쉬다 왔으면 좋겠어요. 여기도 레스토랑 저기서 먹었는데 이게 그 위층이고 저기서 밥 먹었었죠. 그리운 공간이네요. 리조트 한 건물에서 보면 다른 건물이 저렇게 보이는 거죠. 방마다 다 틀려서 저희가 다 호실이 틀려서 되게 재밌게 잘 지냈던 것 같아요. 이거 김국고 때 사진인데 요거는 김국고 때 걔를 다시 만난 겁니다. 걔 동생이죠. 어린이 사역하던 미리 우리 숙소 무너진 학교 여기 사진들이 있구만. 2층이 1층 위 지붕 위로 떨어졌어요. 원래 2층 건물이었는데 여기 뭐 다 무너졌고. 잠깐 도왔죠. 이어서 네팔 지진 났을 때 모습 이어서 보면 되겠네. 김국고 때 간 사진인데 네팔 내내 미안하죠. 공항에서부터 우리가 김국고 도착지까지 가는 길 내내 저런 모습을 보고 길거리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붕대 감고 그러고 있는데 외면하고 가야 되는, 그게 되게 죄송하고 미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근데 멀쩡한 동네가 없으니까 콘크리트인 곳은 그나마 좀 살아있는데 거의 90%는 그냥 돌을 싸가지고 만든 곳이에요. 그러니까 시멘트만 발라놓은 거죠. 그러니까 다 무너지는 거죠. 그러니까 철근 넣고 콘크리트로 기둥을 저렇게 한 곳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곳은 다 무너졌습니다. 건물 무너진 게 문제가 아니라 저기다 사람이 돌아가신 게 토요일날 지진이 났는데, 그래서 집에 다들 많았을 텐데 네팔 최대 지진 사태. 폭9가 10년도 더 걸릴 거라고 걱정을 많이 하죠.
하하. 그래서 저기는 그 안 무너진 집이 좀 있긴 하잖아요. 근데 우리가 간 곳은 아무튼 다 무너졌어요. 화장실까지. 화장실이 또 기울었었지. 그러니까 파손이 안 된 곳은 한 곳도 없고 그나마 좀 기울어진 곳에서 살고, 우리는 아예 그 한쪽 논을 베고 나서 거기서 텐트를 치고 살고 했는데, 김국고를 갔다 오면 뿌듯한 마음 같은 건 없고 도리어 이제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많습니다. 그 7개 인가 9개 마을을 치료를 하고 왔는데, 물론 센터는 가운데 있고 동네에서 사람들이 와서 치료를 받고 뭐 수술을 간단한 수술을 받거나 약을 받아가거나 진료를 받았는데, 미안한 마음이 크죠. 그리고 우리가 떠나서 오는데 경유지에서 또 소식 들었어요. 우리가 떠나고 30분 뒤에 지진이 또 났다고, 또 강진이 나서. 그때 이제 경유지에서 그 소식을 듣고는 팀원들이 또 걱정 많이 하고 울기도 하고 다시 돌아가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. 저런 나라를 한번 갔다 오면 죽을 때까지 아마 마음에 계속 그런 미안한 마음이 남아있죠. 그러니까 어떤 줄을 아니까 나는 여기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구나, 그런 마음이 들고. 그러니까 김국호는 말 그대로 사실은 물도 가져오라고 하는데 의식주를 다 가져가거든요. 근데 물은 이제 현지에서 구했고 나머지는 다 가져갔죠, 의식주를. 함께 했던 단원들이 기억이 많이 나네요. 한번 다시 보고 싶은데. 네팔 지진 때는 특별히 기억나는 게, 일이 아니라 밥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. 그때 이제 그 하도 급하게 가야 돼서 이제 아내도 데려갔었는데, 그래서 아내는 이제 의료팀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는 뭐 이렇게 약 칵테일 만들고 섞는 것도 하고 그랬긴 하지만, 이제 주목적으로는 밥하라고. 그래서 그때 부산에서 온 밀이라는 친구랑 같이 짝을 져서 둘이 식순이 하라고 했는데, 지금 들어보면 몇 개 되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게 기억이 남고, 너무 고생했고 생각지도 못했던 작은 일인데도 굉장히 열심히 해줬던 기억이 나서 가장 크게 기억에 남는 일 중 하나입니다. 서프라이즈였던 것 같아요. 김국고가 가서 그렇게 잘 먹을 줄은 몰랐고. 안타까운 일 중 하나는 그 벼랑 같은 데서 긴 언덕에서 한 20m 정도를 계속 구르면서 떨어져서 부딪히면서, 그래서 머리가 뼈가 함몰된 한 12살 됐을까? 10살 됐을까? 그런 남자아이가 있었어요. 그래서 머리 안에 이제 피가 나서 뇌압이 차니까 의식이 있다가 기절합니다. 그리고 떴을 때 다시 깨어나고, 깨어나면 아파서 울고 다시 기절하면 또 조용하고. 그때 이제 우리 의료진은 이제 의료용 드릴이 있으면
머리에 이제 구멍을 뚫어서 뇌압을 줄이면 애가 산다고 하는데, 그때 이제 의료원 드릴이 없어서 그 열이 막 나고 하니까 이제 옷을 벗기고 링겔을 꽂고, 그리고 우리 차로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을 시켰어요. 근데 가까운 병원이래 봤자 3-4시간 가야지 있는 곳인데, 그때 그 모습을 보고는 이제 의료진들도 되게 힘들어했고, 간호사 어떤 간호사분들은 울고, 그러니까 민간인이 보기에는 그냥 그렇구나 할 수도 있는데, 의료진 시각에서 보면 저 간단한 도구 있으면은 살릴 수 있는데, 잘해봤자 바보 되는 뇌가 손상을 입으니까,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못 해줘서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는,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근데 이제 다행히도 나중에 들으니까 그 친구 살았다고 하더라고요. 그 병원에서 또 옮겨서 다른 더 큰 병원으로 옮겼다고 하는데, 결국 살았다고 해서 되게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기억도 납니다. 그리고 또 하나 기억은, 그 보통 이제 긴급고 가면 뭐 의료진들 위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 어린이 사역이라든지 이런 거는 돌아가신 분들도 많은 곳에서 그런 거를 하게 되지 않죠. 근데 네팔에서는 논의 끝에 했어요. 근데 한 게 정말 잘했다 생각 드는 게, 그 아이들은 그 긴급고 그 초토화된 그 폐허 속에서도 아이들은 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놀더라고요. 어떻게 보면 되게 철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, 근데 그걸 바라보는 어른들이 자기 동네 아이들이 웃으면서 노는 걸 보면서 어, 미소가 번지더라고요, 어른들한테. 그 희망 없는, 앞으로 10년 이상 걸릴 그 막막한 곳에서 어른들 얼굴에 미소가 띄는 걸 보면서 정말 새로 깜짝 놀랐었죠. 맨 처음에는 저기서 웃고 떠드는 놀이하고 물풍선 던지기하고 어린이 사역하는 게 맞나 생각이 들었지만, 그래서 거기서 배운 게, 어린이는 어른들의 희망이다, 그거를 배우고 왔습니다. 어른들에게 희망이 있을 때 그 사회가 더 건강해질 거잖아요. 근데 그 희망은 아이들의 미소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도 배우게 됐죠. 어른들이 모르면 몰라도 되게 힘이 되고 희망이 되고 용기가 생기고 마음도 조금 새롭게 되고, 좌절 속에서 희망을 좀 찾게 되지 않았던 계기가 되지 않았었나 싶습니다. 그때 어린이 사역 5분 전까지도 울고 있던 미리 자매가 생각나네요. 그 머리 다쳐서 병원에 후송했던. 그래서 저쪽 뒤편 가니까 창고 있는 데서, 물품 창고에서 울고 있더라고요. 근데 5분 뒤면 어린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, 근데 다시 눈물 쓱쓱 닦고는, 그래서 걱정을 했었거든. 못할 것 같기도 했다 싶었지만 5분 뒤에는 다시 아이들이랑 깔깔거리면서 열심히 아이들이랑 놀고 있는 모습 보면서 참 멋졌습니다. 고맙고 되게 성숙했고, 그래서 그 미리 친구랑 그 팀 덕분에 제가 되게 많이 배웠어요. 아이들은 희망입니다. 물론 청년들도 희망이지만 아이들도 희망이고, 그래도 김국고는 마음에 되게 많은 빚을 지고 옵니다. 많은 거를 하고 많이 도와줬다고는 하지만 그거 티도 안 나죠. 그래서 언제나
생각을 하면은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고 좀 죄송한 마음이 가장 크고, 또 부족한 도움 받아줘서 고맙고. 그때 그 전 이제 팀장이었고, 단장, 의료팀 단장님이셨던, 우리 전체 이제 단장님이라고 하지만 성함은 이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.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계신 분이라서. 근데 굉장히 즉흥적이신데, 근데 마음에서 이렇게 마음이 선한데 즉흥적이셔서 되게 멋진 결정들을 하는데 팀이 더 멋있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저기 산 꼭대기에 무너진 학교를 가보자고 해서 팀원들이 이제 시간 내서 갔죠. 참담하죠. 무너진 학교 2층이 무너져서 1층 지붕 위에 붙어있는, 1층 지붕처럼 붙어있는 2층 다 무너진 것도 있고. 근데 거기를 가보시더니 우리 팀비에서 좀 모아서 여기 도네이션 좀 하자고. 그래서 팀비 긁어가지고는 거기서 또 도네이션을 또 즉흥적으로 또 하고. 우리 좀 굶으면 어때요, 그쵸? 어차피 얼마 뒤에는 또 한국 가서 잘 먹고 살 텐데. 그것도 즉흥적이었는데 그 뒤에는 이제 간이 더 부으셔서 그때 7개 마을인가 9개 마을에 쉘터를 짓자고. 그러니까 집이 다 무너져서 사람들이 잘 곳도 없으니까 그 한 100명 정도씩 마을마다 100명 정도가 그나마 좀 집 다 복구될 때까지 살 수 있는 큰 철근으로 구조가 된, 지진 또 날 수 있으니까 프레임으로 짠 철판으로 지붕을 한 그런 집을 한 100명 이상 잘 수 있게 만들자. 그런 또 논의를 해오셔서 또 단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내시니까 그때는 정말 밑도 끝도 없었는데 돈도 비용도 많이 들고, 그 논의 끝에 그렇게 하기로 하고. 그래도 팀장한테 그런 생각을 또 물어주신다는 게 또 감사하고, 그래서 시작하고 왔죠. 그 있는 돈또 긁어서 첫 번째 동 비용 대고 나머지는 한국 가서 도네이션해서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고. 그래서 철근이 정말 주문을 해서 우리가 떠나기 전에는 철근이 도착을 하는 거를 봤습니다. 물론 그 첫 번째 터전을 만들었죠. 터전은 어느 옥수수 농장 주인이 이 터전을 쓰라고 해서 팀원들이 가서 옥수수 밭, 살아있는 옥수수를 다 잘라버리고 거기 땅을 개간을 해서 그리고 이제 철근이 거기에서 이제 심겨져서 쉘터가 되는 거죠. 아무튼 그런 즉흥적인 일을 하시는데 많이 배우게 되는 시간이었죠. 정말 그 지역에 의료사역만 하고 와도 충분한데 그분이 심장 전문이셔서 심장 쪽 볼 일이 없으셔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기에 잡생각이 들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덕분에 나중에 한국에 와서 도네이션 모금해서 다 충당했고 거기에 하나씩 완성되는 모습들도 사진으로 보내와 주셨고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. 물론 지금도 다 복구되지 않았을 거예요. 10년도 넘게 걸릴 일이기 때문에 그걸 뒤로하고 온 것도 죄송하고 그렇습니다. 어쨌거나 김국구호는 의미는 크지만 뿌듯한 건 없는 그런 시간들입니다.